뉴저지 한인 천주교의 원로인 박창덕 몬시뉴의 사제 서품 50주년을 기념하는 금경축 축하미사 잔치 행사가 오는 20일 오후 5시 뉴저지 메이플우드 성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주 일요일인 13일부터 서머타임으로 불리우는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 일광절약 시간제가 실시돼 1시간씩 앞당겨지게 됩니다. 올 겨울 내린 기록적인 폭설의 여파로 봄철 엘레지 현상이 예년보다 일찍 찾아올 전망입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화요일 KNN 종합뉴스입니다. 뉴저지 한인 천주교계의 원로인 박창덕 몬시뉴의 사제서품 50주년을 기념하는 금경축 축하미사 잔치 행사가 오는 20일 오후 5시 뉴저지 메이플우드 성당에서 열립니다. 뉴저지 5개 한인 성당이 공동으로 마련하는 이번 행사를 박진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2000년 뉴저지의 오렌지 한인 성당 주임 신부를 끝으로 은퇴한 박창덕 몬시뉴 신부가 올해로 사제서품을 받은 지 50주년이 됩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5개 한인 성당이 공동으로 오는 20일 오후 5시부터 금경축 축하미사를 진행합니다. 박창덕 몬시뉴는 송희영 행사준비위원과 함께 7일 MKTV와 KNN 방송본사를 방문해 이번 행사를 마련해준 한인 형제자매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주력한 것은 신자들이 열심히 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을 많이 했습니다.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시작을 한 것들이 성령운동이라든지 멜지 인카운터, 부부 주말운동, 또 청소년을 위한 안티옥 비정 이런 것들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박창덕 몬시뉴의 금경축 준비위원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한인 카톨릭계를 위해 헌신하고 꾸준히 활동해온 몬시뉴의 업적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 뉴학 교구에서는 한인 사제 금경축으로는 지금 3월 20일 몬시뉴이 끝나면 앞으로 40년을 기다려야지 또 금경축 맞는 우리 한인 사제가 나옵니다.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박창덕 몬시뉴는 기아의 허덕이는 북한 주민과 어린이들을 위해 지난 89년부터 미주 한인 신자들과 함께 30여 차례 북한을 방문해 남북 합동미사를 봉헌하고 북한에 타가소를 건립하는 등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나진삼봉 경제특구에 타가소 건물을 착공해 오는 10월께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타가소를 하는데 4살부터 6살 사이의 어린이들 500명을 위한 건물을 건축을 하고 10월부터는 이제 매월 거기 가서 그 어린이들을 보고 선생들을 만나고 해서 이게 교류를 갖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935년 청주에서 출생한 박창덕 몬시뉴는 1970년대 초부터 뉴저지 지역의 한인 성당을 설립해 한국어 미사를 봉헌해왔으며 성령 쇄신운동과 미 부부주말 비정 등을 최초로 동포사목에 조입해 신심운동을 정착시켜왔습니다. KNN 뉴스 박진호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인 13일부터 서머타임으로 불리는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 일광절약 시간제가 실시돼 시간이 1시간씩 앞당겨지게 됩니다. 김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은 13일 오전 2시부터 일광절약 시간제인 서머타임 시간이 적용돼 시계 바늘을 새벽 2시에서 3시로 앞당겨야 합니다. 서머타임제가 실시되면 뉴욕을 포함한 미 동부 지역 시간과 한국과의 시차는 14시간에서 13시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시민들은 서머타임제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특별한 영향은 없다고 말하지만 서머타임제를 실시하게 되면 낮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오후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낮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퇴근 후 가벼운 운동을 하거나 자기 개발을 위해 학원에 다니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So summertime's coming and gonna be this Sunday, right? So just need to get up 1 hour earlier and be ready for school and work and everything. Yeah. It's a time of happiness and it's a time where like people take like break and stuff like that and just relax in the sun.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서머타임 시작과 함께 변경되는 출 도착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욕발 대한항공의 경우 낮 12시 40분에 출발하는 항공기편이 오후 1시 40분으로 1시간 늦춰지는 반면
밤 0시 50분에 출발하는 항공기편은 서머타임이 적용돼도 변함없이 0시 50분 같은 시각에 출발합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오후 1시에 출발하는 항공기편이 서머타임즈와 상관없이 그대로 1시에 출발하게 됩니다. 도착 시간의 경우 대한항공편은 오전 10시 40분 도착편이 오전 11시 40분으로 1시간 늦춰지며 밤 7시 20분 도착 항공기는 오후 8시 20분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도 오전 10시에 도착한 항공기편이 오전 11시로 1시간씩 늦춰지게 됩니다. 서머타임즈는 오는 11월 첫째 주 일요일인 6일 해제됩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보통 3월에서 5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뉴욕 일대의 엘러지가 올해는 예년보다 2주가량 빨리 시작됐습니다. 올겨울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 때문이라고 합니다. 봄철 엘러지에 대한 자세한 소식 박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겨울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는 예년보다 엘러지가 일찍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난 겨울 동안 내린 기록적인 폭설의 여파로 인해 충분한 수분 공급이 이루어져 식물들의 성장이 예전보다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보통 뉴욕 일대의 엘러지 시즌은 3월 중순부터 5월까지 이어지지만 올해는 이미 시작된 엘러지로 환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엘러지 전문의들은 발열 증상 없이 콧물이 흐르거나 재채기를 계속하게 될 경우 엘러지의 가능성이 크다며 바로 약을 복용하거나 나아지지 않으면 전문의를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증상을 방치할 경우는 천식기나 만성 부비동염에 걸릴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예방을 해주시고 가볍게 치료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겨울 내 집안에 쌓인 각종 미세먼지와 곰팡이가 알러지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실내 환기를 자주 하고 청결에 각별히 신경 써야겠습니다. 한편 올해의 경우 봄철 엘러지는 빨리 찾아왔지만 동태평양에서 일어나는 이상저수온 현상인 라니냐의 영향으로 따뜻한 봄 날씨는 예년보다 늦어질 전망입니다. KNN 뉴스 박진호입니다. 민권센터와 KCS 뉴욕 한인봉사센터, 퀸즈 YWCA 등 40여 개 뉴욕시 아시안단체 연대회의인 12%&그로잉은 7일 뉴욕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아시안 커뮤니티 복지 예산 증액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12%&그로잉 관계자들은 이날 시의회 공청회의실에서 시의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어 뉴욕시의 불평등한 예산 배정을 지적하고 아시안 단체들의 복지 예산을 확충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스티븐 추의 민권센터 사무국장은 100만 명에 달하는 뉴욕시 아시안 가운데 외국 태생이 73%고 28%가 영어 사용이 불편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영어 교육은 이민자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지원책으로 이를 위한 복지 예산이 삭감되는 것을 불공정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안 아동가정연맹 웨인호 사무국장도 실제 뉴욕시 사회복지계약 가운데 아시안 커뮤니티 기관에 지원된 금액은 전체 예산의 0.24%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를 위한 시정부 차원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경찰관의 방탄조끼 착용 의무화 정책을 채택하는 타운이 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각 타운별로 자체 경찰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탄조끼 착용 의무도 타운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파라무스에서 발생한 한 총격전에서 가슴에 2발의 총격을 맞고도 방탄조끼 덕분에 목숨을 구한 경찰관의 소식이 전해진 후 타운 정부 사이에 방탄조끼 착용 의무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 정책도 각 타운들의 의무화 바람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지원 예산 지급 조건에 방탄조끼 착용 의무화를 포함시켜 타운 정부들의 제도화 정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뉴저지에서 발생한 대규모 한인 사기 사건 관련 용의자들이 잇따라 유죄를 시인하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법원에 따르면 문서를 허위 조작해 100만 달러가 넘는 융자금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체포된 박모 씨가 지난 2일 유죄를 시인했습니다. 박 씨는 신용사기단 용의자 가운데 한 명인 브로커 김모 씨와 공모해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브로커 김 씨를 통해 30만 달러가 넘는 융자금을 불법 대출받은 한인 3명도 체포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연방수사국과 국세청, 이민세관 단속국 등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반은 지난해 9월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신용카드 발급과 융자금 신청 등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한인 40여 명을 포함해 53명을 체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뉴저지 레오니아 주민들은 제설 작업을 할 때 치운 눈을 도로 위에 버릴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레오니아 타운 정부는 최근 열린 원래 회의에서 제설 작업을 하는 주민들이 눈과 얼음을 도로나 보도, 공공장소 등에 못 버리도록 하는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조례안은 주민 공청회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 타운 정부는 도로에 눈이 쌓이면 주민들의 거리 주차를 금하는 조례 상정도 논의했습니다. 거리에 주차된 차량이 너무 많아 제설 작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고 위급 상황에서 소방차나 앰뷸런스 등이 지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연방교통국과 미국의 대표적 소비자 보호단체인 컨슈머 리포트가 손을 잡고 7일부터 본격적인 운전 중 셀폰 금지 캠페인에 들어갔습니다. 10대와 20대 운전자들을 주요 타깃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TV 방송과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운전 중 셀폰과 문자 메시지 사용의 위험성을 알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미 전역의 경찰과 연계한 강력한 단속 활동도 병행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교통당국은 최근 뉴욕주 시라큐스를 포함한 2개 도시에서 한 손엔 전화를, 다른 한 손엔 티켓을이란 제목 아래 대대적인 운전 중 셀폰 사용 단속을 펼쳐 5일간 5천여 장의 티켓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컨슈머 리포트 통계에 따르면 30대 이하 젊은 운전자 중 63%는 운전 중 셀폰을 사용하고 있고 30%는 운전 중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노인 개인정보 도용 사기를 막기 위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카드에서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삭제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됐습니다. 스티브 이스라엘 연방 하원 의원이 지난 4일 발의한 노인 개인정보 도용 방지 법안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카드에서 소셜 번호를 삭제하는 대신 대체 고유 번호를 삽입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스라엘 의원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카드는 노인들이 항상 소지해야 하기 때문에 분실의 소지가 높고 분실됐을 경우 소셜 번호가 명시돼 있어 개인정보 도용 사기 위험이 지적돼 왔다며 법안 추진 배경을 밝혔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노인 5명 중 1명이 개인정보 도용 사기 위험에 처해 있고 이로 인한 손실액은 연간 5천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문직 취업비자와 주재원 비자 등 취업비자 취득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한인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연방국토안보부는 이달부터 H-1B와 L-1 비자 등을 신청하는 데 사용하는 비이민 취업비자 청원서 양식에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에 달하는 기술, 직종, 직책인지를 묻는 파트 6항목을 추가했습니다. 고용주들은 파트 6항목을 통해 미수출 통제 규범을 근거로 연방 상무부와 국무부가 발행하는 라이선스를 취득했는지 의무적으로 기재해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 이 방안의 시행으로 고용주들은 미국의 수출을 통제하는 분야의 기술이나 직종, 직책 등에서 엄격한 심사를 받게 돼 사실상 이들 분야에 대한 외국인들의 미국 내 취업 문턱이 대폭 높아질 것이라는 게 변호사들의 지적입니다. 항공사들이 각종 서비스 옵션으로 추가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항공사들이 수화물과 좌석 선택 요금에 이어 좌석 등받이 옵션, 보안 검색이나 탑승 우선 서비스 등의 다양한 옵션 상품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7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2008년부터 수화물이나 스낵, 쿠션 등의 아이템을 유료화해 지난해 220억 달러의 추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이는 총 매출의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의 상품과 서비스 판매를 돕고 있는 게스트로직사의 톰 도우라마코스는 앞으로 여행객들은 쇼핑몰에서 핸드백을 구입하는 것처럼 다양한 옵션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2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국무부가 7일 밝혔습니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 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캠벨 차관보가 일본과 몽골, 한국을 이번 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웰레스 크렉슨 국방부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함께합니다. 이번 방문의 구체적인 목적은 즉각 알려지지 않았으나 북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대응 및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에 대한 공동 대응 태세 점검 등 양국 간 현안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한이 요청한 대북 식량 지원 문제 등에 대한 물밑 조율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티븐 추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전기자동차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한국과 일본, 중국 등을 경쟁 대상자로 꼽았습니다. 추 장관은 7일 공개된 지난 2일 상원예산위원회 청문회 증언록에서 전기차 개발과 관련한 상당한 아이디어와 열정을 최근 수년 사이에 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전기차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양질의 배터리를 개발하는 국가나 기업이 수백, 수천억 달러의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면서 미국의 분발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 그는 누가 미국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냐는 질문에 일본과 한국이라면서 곧 중국도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이런 배터리를 개발하는 것은 세계적인 경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정부 시위대와 3주째 맞서고 있는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자국민과 유엔 등 국제사회를 상대로 선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카다피 정권은 국내적으로는 현지 TV와 신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리비아 상황에 대한 외신 보도가 왜곡돼 있다고 알리는 한편 유엔 등 국제사회를 향해서는 반정부 시위가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음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칼레드 카임 리비아 외무차관은 수도 트리폴리에서 7일 야간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 언론 매체에 대해 정부 측이 가진 여러 불만 사항을 늘어놓으면서 자신의 견해로는 외신 보도가 왜곡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카임 차관은 전날 회견 때는 리비아 동부 지역에 대한 정부군 승리의 경우 AFP 기자들이 상황을 지켜봤는데도 국제적으로 공정하게 보도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카임 차관은 서방 언론 매체들도 주기적으로 비판하지만 아랍어 TV 채널인 알자지라와 알아라비아를 주 타깃으로 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뉴저지 순복음 영산교회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전도 부흥 축복성회를 엽니다. 21세기 비전 부흥사협의회 상임총재인 장봉익 목사님을 모시고 뉴저지 복음화를 위한 전도 부흥성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뉴저지 상록회에서 제10회 효행상 시상식 및 전통 문화공연 행사를 개최합니다. 상은 효자, 효녀, 효부상, 장한 어머니, 장한 어버이상, 장수상, 사회봉사상, 한민족상을 수여하며 주변에 이에 합당한 분이 계시면 한인뿐만 아니라 인종에 관계없이 주저 마시고 많은 추천 바랍니다. 뉴욕 한인 탁구협회에서는 단체 회원 등록을 받습니다. 각 직장이나 사회봉사단체, 교회, 동호회 등에서 활동 중인 단체들은 탁구협회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된 단체는 협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탁구대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단체 교환 경기나 탁구협회의 각종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단 5주년을 맞이하는 뉴욕 한인 청소년 대표 오케스트라인 로리엇 오케스트라가 2011 시즌의 첫 연주회로 김경수의 지휘하에 45명의 단원이 참가해 아름다운 영화음악의 선율을 선사합니다. 다양한 연주로 꾸며지는 이번 연주회는 유익한 공연 문화 체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이 연주를 위해 후원하신 기금은 연말연시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뉴욕 아름다운 재단은 5명의 신임이사를 영입해 총 14명의 이사진을 이루고 앞으로 있을 5월 26일 연례 기금모금 행사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영입된 이사는 지속적인 재단의 후원자였으며 앞으로 재단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배분 사업에 크게 기여할 것이 기대됩니다. 한인동포회관 KCC가 3월 21일 오전 11시 FCS KCC 의료복지센터에서 뉴저지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식량 지원 프로그램인 뉴저지 푸드스탬프의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그리고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봅니다. FCS 한인동포회관 최재순 강사가 직접 강의합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베아트리스와 버질입니다. 파이 이야기 이후 9년 만에 선보인 얀 마달의 장편소설 베아트리스와 버질. 난파된 배에서 간신히 살아남아 구명보트에 몸을 싣고 태평양 한가운데를 표류하는 소년 파이와 호랑이의 공존을 그린 전작 파이 이야기에 이어 이번에는 당마귀 베아트리스와 원숭이 버질이 주인공으로 등장해 나치에 의해 자행된 유태인 학살, 즉 홀로코스트를 상징적으로 조망합니다. 인간의 본질에 대해 탐구해온 작가의 집념이 독창적인 상징을 지닌 우화 형식에 결합된 작품입니다.
플러싱 알라딘 서적에서 한국의 최신 신간 도서를 만나세요. 최신의 한국 신간 도서를 무료로 마음껏 볼 수 있는 플러싱 알라딘 서점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오늘의 시사 칼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까지 제법 쌀쌀한 날씨가 지속됐으나 이번 주 들어 비가 온 뒤 밝은 햇살과 함께 만물이 동면에서 깨어나 활동을 시작하는 본격적인 봄이 시작되는 느낌입니다. 겨울 동안 추위를 이기느라 두터운 옷을 끼워입고 몸을 움츠린 채 활동이 적었으나 날씨가 풀리면서 조금씩 운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겨울 내내 운동량이 적어 관절 주위의 근육과 인대가 축소되고 겨울 동안 피하지방이 많이 축적되어 체중이 늘어나 있는 관계로 갑자기 과격한 운동을 했을 경우 심장이 빨리 뛰고 금방 숨이 차올라 우리 신체에 자칫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으로 맨손 체조와 스트레칭 그리고 산책을 들 수 있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맨손 체조와 스트레칭으로 가볍게 몸을 풀게 되면 하루의 일과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뜻한 봄이 되면 흔히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쏟아져 내리는 잠을 주체할 수 없는 춘곤증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춘곤증을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밤에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는 숙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가벼운 체조를 하게 되면 숙면을 이루는 데 커다란 도움이 돼 춘곤증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쾌적한 수면을 위해서는 매일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3끼 식사를 거르지 않고 잘 챙겨 드셔야 할 것입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낮 동안에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나 음료를 적당히 마셔야 할 것이며 술 등 알코올의 섭취도 가능한 줄여야 할 것입니다. 혹 밤잠을 설쳤을 경우 낮에 약 20분 정도의 낮잠을 자게 되면 피로회복에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외에도 일조량이 많아지는 봄철에는 햇볕을 충분히 쬐는 것도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낮이 길어지면서 온도가 높아지는 전형적인 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가벼운 운동을 생활에 해나감으로써 건강한 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3월 8일 화요일은 대체로 맑고 부분적으로 구름이 끼는 날씨를 보였습니다. 밤사이 점차 구름이 많아져 9일 수요일은 대부분 구름이 자리하겠습니다. 수요일 낮 최고 기온은 45도, 밤 최저 기온은 36도가 예상됩니다. 수요일 밤부터 약하게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이 비구름은 목요일과 금요일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말인 토요일 잠시 개었다가 일요일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건강 365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강혜신 원장님께서 바이러스성 간염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간염 A는 경구를 통해서 전염되기 때문에 감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서 올 수 있습니다. 간염 B는 감염된 체액이나 피가 열린 혈관에 접촉되었을 경우에 전염됩니다. 그런 경우가 간염 B 산모가 아이를 분만할 때, 감염된 주사바늘에 찔렸을 때, 감염된 피를 수혈받았을 경우, 아니면 간염 B 환자와 unprotected 섹스를 하는 경우에 전염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발생하는 오류가 간염 B 환자와 식사를 같이 하거나 악수, 포옹, 키스를 하거나 그들이 재채기를 할 때 간염 B를 전염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간염 B는 캐주얼 접촉을 통해서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네, 이상으로 3월 8일 화요일 KNN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